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역사는 잘 기록하고 잘 보존하고 그다음에 잘 재현하는 거. 이게 역사의 행로잖아요. 근데 잘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존할 게 없고요. 잘 기록해도 보존되지 않으면 재현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록과 보존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이게 소정자처럼 딱 앉아야 역사, 지나간 과거. 이것은 뭐 반드시 학문적으로 역사의 팩트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건데 이 역사의 행로가 잘 정해지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고 봐요. 역사를 잘 기록하게 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자기의 좌표가 찍혀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알게 될 것 같고요. 존재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잘 자라면 정의감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여는 방법, 역사의 행로는 이렇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가 개관 3주년이어서 개관 3주년에 그 선언문도 저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물관 얘기를 3년 전에 오픈을 했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막 결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이게 좀 체험화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아 이게 뭔가 교육박물관은 그 뭔가 결합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체험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굳이 이름을 단다면 체험이 되겠지만 아니어도 뭔가 결합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시도를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VR을 통해서 교육 공간에 대해서 역사적 변천에 대한 이해를 주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교실을 하나 이렇게 70년대 교실을 하나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것 보고도 깜짝 놀라는 아이들한테 조선시대 교실과 뭐 전쟁 교실과 강점기 교실과 미래 교실을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VR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 VR을 타고 한 4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네 가지 교실이 다 보여졌어요. 근데 3D로만 보여준 게 아니고 4D까지 보여줬어요. 뭐 폭탄이 퍽 떨어지면 천막 교실 바깥에서 아주 그 뜨거움이 확 오고 바람이 확 지나가고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보여준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박물관이 그 고고학에 대해서 좀 선행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지금 전국의 그 박물관 중에서 이렇게 고고 체험장을 갖고 있는 박물관이 몇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꽤 많았어요. 그런데 막 모래 안에 이렇게 흙 안에 해서 막 만지다 보니까 막 비산 먼지 같은 게 있어서 부모들이 걱정해서 이렇게 막 민원 집어넣고 이래서 다 없어졌는데 마침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 다 해결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전에는 어떻게 뭔가 묻혀 있었고 이걸 발굴하는 과정에는 얼만큼의 정성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6학년이 되어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4학년이 저희 박물관에 주로 오는 손님들이니까 4학년들에게 선행 학습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잖아요. 도동서원이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서 보면 뭐 환주문을 들어가서 중정당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보는데 어, 도동서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 가치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동서원을 직접 이렇게 조립해보는 키트 이것도 그리고 도동서원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한글로밖에 못 읽잖아요. 한글로 한자를 배우질 않으니까 도동서원, 환주문, 중정당, 거인제, 거의제 이런 것들도 그 편액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모르고 그냥 한옥만 한 채 보고 오고 그 지역의 뭐 문화예술사한테 얘기만 들어오고 해서
아이들의 학습의 자생력 같은 걸 좀 높이기 위한 방법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한번 하면 강연회도 같이 열었었어요. 그래서 전시회만 영어 가깝고도 먼 100년 동안의 전시회가 영어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하고 출세의 도구가 되고 시험 치는데 영어 못하면 아주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전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리고 마인존 박물관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를 여는 영어라는 어, 특강을 했는데 자세히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개그하는 뭐 김성원이라는 개그맨하고 그리고 뭐 영어로 가지고만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 전문가들 모셨고요. 그다음 의사 선생님인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 뭐로 했느냐 미드를 보고 영어 공부를 했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게 의외로 이렇게 배척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세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이 강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 유물 상상어 그리기 공모전을 저희가 원래 이제 3번째로 하는데요. 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우리가 유물을 2만 점쯤 갖고 있지만 2만 점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2만 점 중에서 우리는 500점 정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는 귀중한 것은 아이들이 만질 수 없고 정말 재밌는 것을 아까 키트로 만들어 보긴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그 꿈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의 좀 대표 유물들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나눠줘요. 그걸 붙여서 거기에 관련되게 그림을 그려서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물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담당 스태프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300명을 나눠주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매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등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린 1등상을 받은 그림인데요. 그 불교의 부처님 그 정병을 가지고 부처님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드리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박물관에 들어가서 꼭 만져보고 선생님 설명 들어보고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체험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향해 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보는 거, 편액 보는 거를 가지고 대구 시내에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100여 군데 정도 되는 그 고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고건축물들에 가면 이렇게 편액이 다 달려 있습니다. 수월루 이런 식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서원에 가면 수월루 뭐 환주문 쭉 있는데 답사를 갔다 왔는데 엄마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곳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도동서원은 도가 동쪽으로 왔다라고만 가르쳐 주면 우리의 도라는 것은 뭐며 중국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나라 나름의 유림과 유학의 세계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갈 수 있는데 편액 자체를 못 읽으면 아예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편액을 찾아보니까 100여 군데의 그 편액이 있었고 그걸 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또 건물 사진 찍고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밑에 한자를 써볼 수 있도록 했어요. 수월루, 물수, 달을 이렇게. 이걸 보니까 어머니들이 저거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네. 해서 선생님과 어머니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편의 글자만 한두 개 읽어도 얼굴 인상이 확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 대웅전 이런 거 절에만 가면 있잖아요. 천왕문 이런 것도 아이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팩트들을 좀 쉽게 가르쳐 주는 과정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만든 책은 재난을 물리치 슬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만 재난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재난을 거쳐서 우리는 살아왔고, 그다음에 하기 좋은 말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 침략 많이 받았고 아주 착해서 침략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재난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우리를 둘러싼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불이 났다거나 홍수가 졌다거나 역병이 돌았다거나 하는데, 그래서 좀 포괄적 재난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사람들 한 4명 정도 넣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특히 이인호 소련 같은 거 베트남에 가서 수류탄 이렇게 몸으로 덮어서 중대원들을 살리고 자기가 산화한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재난을 물리친 극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생활 위인들이라고 볼까요? 이런 사람들을 24명을 찾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무상으로 보고합니다. 하고 이북을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체험 교육의 일환 이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고장 대구 경북 다시 보기도 저희 박물관에서 만들었고요. 지역학, 뭐 대구를 알자, 경북을 알자, 지역학의 변변한 교재 하나 만들지 않고 대학에서는 지역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8과목, 9과목을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고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아주 쉽고 반듯하고 똑똑한 책을 한 걸 만들어내보자 해서 2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지난해 만들었고요. 올해는 이펍북, 이북으로 만들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만듭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만들고 3차년도인 내년에는 대구의 역사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3월 1일 그러면 3.1절, 8.15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우리 지역의 대구은행이 언제 개점했는지, 서문시장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자별로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대봉교, 수성교, 중동교가 언제 다리가 개통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역을 친근하게 만드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육박물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에 그렇게 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잘 기록하는 거, 기록된 경험을 잘 보존하는 거, 재현하는 거, 이것이 역사고, 그리고 그런 것의 제3의 장소가 박물관인데, 우리는 가벼운 추억의 이름으로도 아프지 않은 역사의 이름으로도 벅찬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작은 기적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개관 3주년을 맞아서 이걸 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 한 해를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다고 느끼는 역사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교육적 자료로 또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변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저는 두 가지 제가 이제 변변찮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틀을 풀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뭐가 역사를 훼손시키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막 철떡같이 믿었던 역사가 지금 와서 아니라 그러니 이게 뭐냐? 지금 우리는 학교 다닐 때 8만 대장경을 강화도에서 다 조판했다고 다들 배우셨잖아요. 지금 강화도서로 물러난 지 오래됐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판각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삼별초의 난, 삼별초는 몽골을 물리친 아주 용감한 구국의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삼별초는 최씨 무인 정권의 그야말로 앞제비 부대라는 것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그럼 지금 아까 잘 기록하고 잘
보존하고 잘 재현해야 된다고 했는데 막 훼손된단 말이죠. 이거는 무엇이 역사를 훼손시키는 데 대해서 공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류, 왜곡, 방관. 방관도 이거 큰 죄지요, 큰 죄. 편견, 선입견, 뒷북.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할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니만 어떤 식으로 그게 되니까 막 방송하고 신문하고 뒷북을 치면서 나서는 거 이것도 참 싫잖아요. 그리고 억지 부리는 거. 특히 문중 이런데 문중 뭐 특히 성씨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억지를 부려요. 그리고 표절 그리고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는 거.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표절하는 거. 이게 저는 역사를 훼손하는 것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게 제시한 이 단어들이 아 저거는 정말 내가 공감할 만한 훼손 이유다 이런 부분들은 어, 혹시 이렇게 좀 뒷글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이다. 또 디지털 시대가 더 심화되면 박물관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지고 박물관을 변화시켜야 제일 좋을까? 박물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 요인은 뭘까? 지금 아까 제가 VR도 우리도 이미 채택을 했다. 뭐 크로마키 체험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 맞으려면 저는 이런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AR이다. VR이다. MR이다. AI다. 이퍼북은 보통 우리가 돈 주고 그냥 사보는 이북은 아닙니다. 이북보다 훨씬 더 기능이 강화된 겁니다. 이북은 그냥 특히 PDF를 넘겨본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북이라고 그러는데 이퍼북은 거기에 동영상과 그거를 음향을 다 집어넣고 뭐 그다음에 어디까지 봤느냐 아이들 뭐 출석 체크까지 하면서 실제로 교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퍼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지금 거의 금방 시작해놓고 대세라고 하는 메타버스까지. 그래서 이것이 박물관에 어떤 식으로 장착되어서 지금까지 박물관에서 뭐 죽었다 깨어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구현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구현되면 굉장히 그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하셔서 저희 연수 후담에서 조금 전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다른 질문은 제가 실력이 없어서 받기도 못합니다만 나중에 아까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질문이 좀 형성이 되면 어, 또 특히 그 박물관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아시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게 제 개인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혹시 주시면 제가 최소한 파일화 되어 있는 자료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교육 현장에서 어, 교육박물관에 그 나갈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